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독들, 이제 뷰티 취업하는 친구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세계 1위 기업 코스맥스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뷰티 쪽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코스맥스도 엄청나게 많이 서류도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도 시키고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저는 작년 하반기엔 조금 이제 당황했어요. 코스맥스가 지난 하반기에는 영업관리 직무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문과에서 취업할 때 영업관리나 국내 영업이 있어야 어쨌든 취업할 때 좀 그런 티오도 있고 해서 넣는 건데, 그게 없어서 조금 속상하고 당황했는데, 이번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넣을 직무들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24년이 취업이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려면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는 거 보시고 왜 취업 시즌이 지금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기업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제가 쓴 거 보시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어떤 기업인지 볼게요.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이제 1992년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출발을 했고, 그리고 K뷰티 산업의 최초와 혁신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업계 최초로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ODM 기업이기도 해요. ODM이 뭘까요? 일단은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마케팅 부서가 파워가 정말 센 게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은 코스맥스에서 ODM을 하면서 거의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ODM 회사가 따로 있고, 화장품 회사들은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쪽이 파워가 센 건데, 어쨌든 코스맥스에서 많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리 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쵸? 브랜드 개발에서부터 생산, 완제품 공급에까지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합격하고 있는데, 뭐 코스맥스가 제가 볼 땐 자소서를 많이 읽어봐 주는 것 같아요. 스펙이 좋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엄청 좋은 친구가 아닌데도 이제 많이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기업, 저희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직무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맥스 MBT, 뭐 NS, 바이오, 펫 등등 다양한 쪽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재경, 기업문, IT, 해외영업, 마케팅 영업. 코스맥스는 여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곳이 영업 관리더라고요. 전략 마케팅으로 적혀있는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마케팅이고, 여기 마케팅 영업이 이제 영업 관리니까, 영업 관리 생각하는 친구들이 마케팅은 날 뽑아줄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직무가 많으니까 꼭 지원을 하세요.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소서가 제가 여기 항목을 안 갖고 온 게, 여기는 이제 자유양식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원 직무에 대한 동기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 2000자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글자 수 제한이 없을 때도 저는 자유양식은 2000자로 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그거보다 많아도 힘들어요. 읽기가 힘드니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도 투머치가 되면 읽기가 싫겠죠. 그래서 2000자로 쓰는 걸 저는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자 4개가 제일 좋은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글은 총론에서 강론으로 흘러갈 때 글을 읽기가 제일 좋고 제일 잘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채용 담당자도, 어떤 취업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저는 글 쓰는데 전문가거든요. 글 쓰는데 전문가예요. 나보다 글자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뭐 오셔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희 학생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자소서를 쓰다 보면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본인들도 읽을 때 이게 잘 읽힐 거예요. 총론에서 강론으로. 큰 범위에 있는 글부터 작은 범위의 글로 가면은 제일 좋겠죠. 그러면 제일 큰 범위에 있는 글이 뭐예요? 일단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났는지를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500자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목 중에 총론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겠죠. 크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성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직무 역량. 직무 역량과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직무 역량, 내가 관련된 인턴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500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항목, 성장 과정도 괜찮고 협업 경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여기 지원 직무에 대한 동기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 지원 동기도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매번 똑같진 않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저는 기업 지원 동기도 쓰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게 써서 합격하고 있고요. 자, 기업 지원 동기는 3문자 정도. 내가 이 회사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부분을 진정성 있게 쓰시면 되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뭐 내가 어쨌든 기업에 사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읽진 않지만 짜임새 있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들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는 대로 잘 썼다는 느낌이 들도록 착착착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돼요. 이렇게 500자를 쓰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영상 링크 드린 거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장단점이나
업무 역량,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토리적인 경험을 쓰면 되긴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소서 경험 항목을 지금 세 가지를 더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딱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직무 전문성 항목,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으로 나뉘는데, 스토리텔링 항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도전 정신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안 하는데, 그 구분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는 거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직무 전문성 항목은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나의 직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들 뭐가 있을까요? 중고신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없더라도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 활동, 업무에 따라서는 뭐 데이터 역량, 협상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서 내가 전문성을 쌓았다라고 어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지원 동기와 업무 역량 외에 다른 항목들은 다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스토리로 꽉꽉 채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 구분법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임팩트 있고 흡입력이 있어야 이걸 끝까지 읽게 되는 어떤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주인공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쿠키도 굽고 뒤에 내용도 궁금해서 스포도 찾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흡입력 있게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을 쓰셔야 돼요. 이 과정은 정말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다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덩어리로 봤을 때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쓴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코스맥스 항목은 2000자니까 500자 4개로 이런 구성으로 지원 동기, 뭐 업무 역량 하나,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2개 정도인데 하나는 장단점, 이렇게 풀어내시면 굉장히 좋죠. 취업에 대한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의 공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 저는 글을 잘 쓴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구성을 말씀드렸을 때 분명한 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도 이게 좋을 거고요. 자, 여러분, 코스맥스 채용 공고를 봤는데 코스맥스 정말 좋은 회사고 저희 학생들도 합격하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상담에 오시면 어쨌든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